이런 유흥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또 커뮤니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나 그럼 룸사롱 이제 안 가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새해 다짐 같은 거예요. 담배 끊겠다 이런 것처럼 당분간 뭐 룸살롱 끊겠다, 유흥 끊겠다라는 자기 선언들이 올라오고 있다. 강남 유흥업소 관련 자가격리 통보 116명 손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주점, 클럽 등을 정보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당분간 절클하겠다, 클럽을 끊겠다라는 거죠. 집에 밖에 있어야겠다. 당분간 유흥 끊겠다라는 메시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 교수님, 네. 이런 어떤 다짐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군요. 예, 뭐 다행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냥 남자끼리 술을 마시면 재미가 없고 그냥 꼭 그런 데를 가서 새벽까지 마시고 여자가 동원된 그런 술집에 가서 마셔야지 이제 잘 놀았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진짜 문제고요. 그리고 왜 새벽 3시에 그런 데를 가냐면 사실 맨정신으로 가기 쑥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또 술도 취했다 해서 정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성 한 명이 보통 남자 여러 명을 상대해서 놀기 때문에 정말 여성 한 명이 감염되면 진짜 다양한 감염이 전파될 수 있고 지금까지 룸사롱이 알다시피 좀 부끄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선에서 그동안 이제 밝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룸사롱을 통해서 전파됐던 사례가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룸사롱은 좀 진작에 좀 중단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9일 지나서도 아마 어쩌면은 이 상태에 따라서 더 중단될 수 있는데 이참에 문화를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그 벚꽃을 보러 가세요. 차라리 벚꽃이 낫습니다. 룸살롱 가지 말고. 예, 벚꽃도 물론 꼭 지금 상태 좋은 건 아니지만 룸사롱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울 내에 있는 룸살롱 클럽 운영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콜라텍도요. 들어보시죠. 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 즉 룸사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이거 방역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이라도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한 거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늦기는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이라든가 기타 병원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야 된다라는 저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지금 나오는 이런 유흥업소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지금 뭐 룸사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또 뭐 실제로 이제 뭐 마사지샵이라든가 예. 이게 건전하든 아니면 건전하지 않든 간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어떤 시설을 쓰기 때문에 특히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 소독이 한 손님 간 다음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전 손님이 감염자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마시술소, 마사지샵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밀폐된 공간이고 한 분이 어떤 그런 안마 같은 거를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손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그 하시는 분이 만약에 감염자라면 다수에게 전파를 시킬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보건당국은 글쎄요, 일정 부분 뭐 여러 가지 해외 유입 사례라든가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성, 경중을 따질 때는 다소 낮은 부분의 인력들을 허비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지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늦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늦었어도 어쨌든 늦었을 때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을 내려오는 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비밀리에 또 암암리에 이런 룸살롱 같은 게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VIP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손님을 대주고 또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해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게 있다면서요, 실제로. 김영주 의원님. 이제 실질적으로 벌금액이 실제 물론 실형도 있습니다만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이분들의 한 번 저녁에 두세 사람이 가면 200~300만 원 정도 말하자면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하루 저녁에 이게 뭐 그렇게 비쌉니까? 예, 몇 억씩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수입원들이. 매출이. 예, 매출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뭐 협조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손님에 대한 비밀적인 사조직 같은 부분일 텐데 그걸 다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돈 수입원들을 잃어버린다. 말하자면 장사 자체를 그만둔다. 이런 개념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벌금을 맞더라도 뭐 말하자면 숨기고 간다. 이런 심리가 많기 때문에 여종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것을 오픈하지 않고 벌금 맞는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센 엄벌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